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드리다 보면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세종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고객분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또 앞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정책을 펴시는 정부 기관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기가 힘든데, 일개 공인중개사인 제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흐름과 정보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마디 정도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다 보면 제가 어느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캐치하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를 믿으신다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 구도심권인 조치원읍에 아파트 일반 분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프 세종이라고 저의 과거 영상에서도 한 번 정도 언급을 드렸던 곳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저의 관심사는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관심사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곳이 구도심권이고, 그리고 위치가 도치원에서도 서북부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일부 위치만 언뜻 보시고서 이곳은 미분양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곳은 미분양이 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치원읍이 10년 만에 분양이기 때문에 기존 조치원에서 하시던 분들도 어떤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가 필요했고, 또 한 가지 세종시 건설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다주택자분들은 세종시 안에서는 분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무분양은 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저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향후 세종시 앞으로의 어떤 아파트 시장에 작은아마 영향을 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경쟁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나온 공고문에서 봤을 때 여기가 재당첨 제한 10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전매 제한이 3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17대 1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분양의 청약 경쟁률을 잠깐 좀 알아봤는데요. 세종시 건설지역 안에 청약이 전국구인 거에 반해서 이 조치원읍은 당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1의 경쟁률을 가졌었고, 반면에 특공 같은 경우 중에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미달이 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미달이 없었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의 특공을 이곳에 쓰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엔 아깝지 않았나. 따라서 그분들은 세종시 건설지역 내에 청약을 계속 노려보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 미달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에 그 전반적인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이 엘리프 세종의 경쟁률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수요들은 존재한다. 그것이 투자든 아니면 실소유자든 계속적인 수요자들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종시 아파트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봅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세종시가 건설된 이래로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 전세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 있는 것이 매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전세와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실선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평균 매매 거래량이고요. 좀 굵은 선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평균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높으면 좀 활발했다고 하는 구역들인 거고요. 낮으면은 좀 거래량이 좀 저조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최근 거 위주로 보면 2020년도에는 평균 거래량보다는 매매 거래량이 많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활발히 정말 일어났었는데, 요 시기가 바로 그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고 국회 이전이 얘기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반면에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도 저조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된 데는 그 실질적인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고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세종시의 매매와 전세의 시장 강도와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선은 매매와 전세의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면을 포함한 이 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작년과 재작년 위주로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강도가 전세나 매매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보다 넘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활발히 시장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전세 강도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강도도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를 잠깐 보시면, 매매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2021년 들어오면서 서서히 가격이 조금씩 빠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값은 원래 낮습니다. 그래서 기준 정도로 한 45% 정도 유지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지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 거래량 그래프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세종시의 매매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세종시만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역시 세종시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반면에 세종시의 전세가 상당히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세종시의 특수성이긴 한데, 작년에 4-2 생활권의 지편동에 입주하고, 그리고 나성동의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생활권에 있었던 보람동 그 9단지, 그리고 세샘마을 2단지의 한양 수자인이 거의 2000세대 정도가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 수요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전세에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좀 다소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현재의 세종시 아파트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건데요. 현재 언론지상에 계속적으로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럼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를 논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시장입니다. 보통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BRT 라인을 기준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1000만원 정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면 한 8억 4천 간다고 봤을 경우에, 누군가 84제곱미터를 7억의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나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7억,
그 다음에 6억 9천, 6억 8천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이게 매수자 시장인데요. 그렇게 7억에 나오는 물건들은 말 그대로 급매나 급급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7억에 내놨을 때 나는 그러면 더 낮추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그냥 8억 4천의 물건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극히 적은 양의 거래량을 가지고서 현재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의 평균치를 따질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아파트, 네이버 같은 매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옛날의 가격 그대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팔리면 팔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물건을 내놓는 시장이 과연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깊어지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5가지만 놓고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이 시간이 도래해서 지금 팔지 않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가. 그래서 그 양도세를 내느니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켜서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세세미 2단지 같은 경우 보통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확정 분양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2억 한 6, 7천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 7억 정도에만 내놔도 기본적으로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수익이 이미 납니다. 이분들은 5년 동안 기본적으로 전세대가 살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내놔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정부 정책 흐름으로는 사실은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그 주택인 아파트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수요보다는 특히 세종시처럼 매해 평균적으로 앞으로 10만원 정도가 더 남았는데 10년 사이에 1년에 10,0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한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청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로서의 매력들이 없으면 주택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 수요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청약 수요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현재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는 규제 지역임을 잊지 말으시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똑같은 부동산 트리플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투기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춤하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가 바닥을 다지는지는 저도 미래는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막 하락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규제를 해놓은 이유가 사실은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있거든요. 또 이 부분을 상세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것도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라 분명히 규제를 한 데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어떤 세종시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꿈틀꿈틀 거리는 시장이 분명히 세종시에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요즘 21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정부가 가장 많은 효과를 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떠한 그 부동산 대책보다도 이 부분으로 효과를 보다 보니 올해 2022년도에도 강력하게 이 대출 규제를 할 거로 보기 때문에, 특히 DTI 같은 경우를 규제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특히 이렇게 3종 세트로 묶여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가 불가능한, 한마디로 내가 현금을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한,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갭 투자도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 세종시는 어떤 그 부동산 투자 가치로서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현재 흐름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이 현재는 상당히 그 흐름이 막혀 있어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급매나 급급배만 간혹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은 뭐 미래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정치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대선도 얼마 남지 않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세종시는 꿈틀거리는 폭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자유경쟁시장 속에서는 뭐니 해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수요 공급 부분에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수요들은 꾸준할 것이고, 그 꾸준한 수요가 세종시의 어떤 그 주택 가격을 떠받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저를 다지다 보면 다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든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국회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국회 이전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국회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도 크게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재작년에 너무 급격히 상승한 피로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국회 이전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거와 동시에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주택 추가 대책을 세종시에 14,000세대 정도를 더 냈었던 부분을 동시에 발표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자꾸 나오는 청와대 제2집무실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회가 내려오면 국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언론들도 같이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언론 단지가 어떻게 어디에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세종시의 2040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면 세종시의 미래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장 분석을 해야지 단순히 한두 개의 아파트의 거래량에 거래가가 뜨는 것으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타가 아니잖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만 내 가정에서의 어떤 부의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나의 희망이 있는 부분인 거지, 단순히 현재 움직이는 어떤 상황들만 보고서 판단할 부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종시가 건설된 이래 이후로 그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결정의 제일 요인은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공급량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해 입주량이고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 부분은 매해 수요량인데, 여기 보시면 계속 이제까지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됐다는 것은 이만큼 부분이 현재 세종시에서 투자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렇고 상당히 활발히 투자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세종시 시장인데요. 현재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 였어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는데 작년에 세종시의 어떤 그 입주량은 그 9,000세대 정도 됐고요. 반면에 수요량은 2,000세대다 보니까 이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요인들도 가격 하락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시는 것처럼 입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그 공급을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아파트가 젖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요량은 존재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크게 가격적인 어떤 결정들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엔 않고,
오히려 이런 사이에 어떤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에 대한 이슈가 터져버리게 되면 충분히 급격히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주량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극히 줄다 보니까 매매는 둘째치고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세 물량이 상당히 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유심히 보시면 세종시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라보시면서 또 한 가지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민감하게 반영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확히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힘든 것을 일개 공인중개사가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현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언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세종시에 실거주로 하는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매입하셔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나는 투자로서 세종시 아파트를 접근하고 싶으시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투자처로 하기에는 너무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대출 규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금리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상당히 민감하게 관망을 하시면서 투자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뜻 세종시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일가구인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좀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번 집을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세종시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10년 후면 세종시도 구축과 신축이 나눠지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타실 분들은 1급지로 갈아타셔라. 그럼 세종시 1급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가까운 부동산에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일 갈아타기 하실 분이라면은 1급지로 갈아타시는 부분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정부의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트로의 투자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만 세종시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세종시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가기 전에 세종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시기가 가장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못 드려서 이 부분을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긴 시간에 상담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윤곽만 좀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로 한다면 직접 찾아오신다면 제가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데이터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투자나 아니면 세종시 진입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